네, 시장의 움직임, 수급 등을 보면서 저희가 향후에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상승의 트리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하죠, 이 시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수급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지난주 섹터론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수급 상위 종목들의 섹터들을 살펴보면 풍력,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로봇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네. 섹터 순환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수급이 집중되는 상위 섹터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은 좀 정해져서 흐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정도부터 게임 혹은 NFT와 관련된 섹터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증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미국과 중국 증시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트리거는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전환인데요. 네네. 미국 5년물 실질 금리를 보시면 최근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질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게 작년 말과 올해 초 정도였는데 그때 이후 실질 금리 상승에 따라서 소위 고멀티플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난 다음 실질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고 마이너스 전환함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두 달 전부터 한 바이오 업종 말씀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네네. 섹터들의 반등이 강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금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한테는 낮아서 애플도 이번에 그 채권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SEC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자사주 사들이겠다 이렇게 네,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실질금리 떨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성장 종목들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상승의 트리거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시나요? 이번 주 상승 트리거로 준비한 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섹터인데요. 최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관련된 업체 두 군데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인데요. 올해 가장 높은 공모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승의 트리거 관점보다는 여러 곳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오늘 보다 좀 더 중요한 산업에 대해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과 관련돼서는 시장이 좀 커진다는 느낌이 이제 상장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폐배터리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재활용 관점이겠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폐배터리 네네. 리사이클 산업이 중요해지는 이유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셨던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폐배터리의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서 성장하는 거는 당연한 모습이고 네. 사실 이 부분은 자동차 기업이나 배터리 업체들이 이런 리사이클 쪽에 투자를 내리는 부분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인 인데요. 탈세계와 공급망 블록화,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으면서 공급망 이슈는 항상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자재 소싱이 될 텐데요. 네네. 최근에 미국에서 BBB 법안이 축소되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시면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배터리 핵심 광물의 채굴 및 재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배터리의 소재와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광물의 소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광물의 소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배터리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네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 업스트림이라고 하면은 광물을 채굴하는 단계인데요. 이 채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정도에 사실 불과합니다. 네네. 하지만 미드스트림에서 정제에 차지하는 비중 90%가 넘어갑니다. 이 말은
결국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대부분의 광물들이 정제를 위해서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이나 환경오염 이슈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 광물을 다른 지역에서 채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정제가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따라서 핵심은 이 정제 시설이 될 것입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이라고 하면 니켈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니켈이 가장 많이 채굴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이고요. 코발트의 경우에도 콩고에서 가장 많이 채굴되는데 콩고 역시도 미국과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즉 미국에 진출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이 광물을 소싱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투자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 광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급망의 블록화들, 그다음에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탄소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은 없는데 중국하고 규제는 있고 그래서 구할 네. 수가 없다 보니 어차피 재활용해야 되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폐배터리 리사이클 밸류 체인 한번 점검해 주시죠. 사실 시장에서 주목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네.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은 네네. 있는데요. 쉽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시작은 이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와서 네. 성능을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이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거를 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법안에서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네네.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수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수명이 다 된 배터리의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고 처리된 폐배터리가 수거가 되는 상황이라 양 자체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더 양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관련된 설비의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수거가 된 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용량을 체크하게 되는데 80% 이상이 되면은 ESS 등으로 재사용으로 하게 되고요. 네. 80% 이하가 되면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재활용으로 들어가시면은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전처리는 물리적으로 파쇄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철이나 뭐 구리, 알루미늄들을 먼저 선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광물들이 블랙 파우더라고 해서 검은 물질의 가루로 만들어지는 네네. 공정이 전처리 공정이고요. 이 다음에 황산 등을 이용을 해서 융해를 시켜서 저희가 잘 아는 니켈, 뭐 리튬, 코발트 이런 쪽을 추출하는 게 후처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성을 위해서는 이 리사이클 업체는 전처리와 후처리를 같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처리 공정에서 핵심은 얼마만큼 캐파를 늘릴 수 있느냐와 두 번째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처리에서 가장 핵심은 수율입니다. 동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의 배터리를 처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광물을 추출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고 이게 곧 그 기업의 마진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사이클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어떤 기업들이 예. 있습니까? 네,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네. 수거부터 해서 밸류체인 순서대로 종목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설비 투자의 금액은 작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커질 것이고요. 뭐 순서대로 보시면은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에는 하나기술과 같은 업체들, 방전 장비는 기존의 2차 전지에서 충방전 장비를 하던 회사들이 그대로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전처리 장비로 대보마그네틱, 원준 등이 있고 사실 후처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처리에 리튬을 추출하거나 원료를 이송하는 장비에는 DYPNF가 있고 그리고 리사이클 전문 업체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상장이 되었고요. 기존 건설 회사들이 이 사업에 확장을 하고 있고 양극재 회사들이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폐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지금 현재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에서 연간 1,0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10몇 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성일 하이텍인데 6.1만 톤 정도 규모로 글로벌에서는 가장 많은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지역에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관점에서도 중요한 회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회사였군요. 성일하이텍 네. 그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성일하이텍은 글로벌에서도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펫배터리 리사이클 전문 업체입니다. 네. 전처리 공장을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등 다변화된 지역에 6.1만 톤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점점 캐파를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매출에 연동되는 후처리의 이 재련 캐파입니다. 재련 캐파는 현재는 5천 톤 규모인데 내년 네. 연말이 되면은 군산의 상공장이 완공이 되고 15,000톤 정도 규모가 되면 매출액 규모로는 현재 시세대로 한 4천억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매출이 성장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성일하이텍의 장점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양극재나 전구체 회사들 말고도 배터리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과도 이런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성일하이텍의 시가총액은 1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한 수준이고요. 네네. 비교를 해보실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 리사이클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리사이클이거든요. 이 업체의 시가총액은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성일하이텍과 비교를 해보면 캐파 수준은 성일하이텍이 높고 이 습식 재련이라고 하는 게 양산이 성일하이텍은 되어 있지만은 리사이클은 아직까지 양산 단계는 아니라는 점. 그렇게 비교해 본다고 하면 뭐 시가총액은 또 비교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리사이클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을 담당하게 될 테니까 앞으로 성일하이텍의 주가가 업사이드가 보이려면은 네. 이 북미 지역에 투자가 가셔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네요. 리사이클. 성일하이텍 외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 기업도 있습니까? 다른 기업?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골자는 네. 결국 이 광물의 소싱, 광물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이게 결국 광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국내 업체의 포스코 케미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LNF, 코스모 화학 등 기존의 양극재 업체들이 이 펫배터리 리사이클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중요한 거는 광물 소싱이 될 텐데 네. 모그룹인 포스코 홀딩스에서 광산, 광물의 채굴과 재련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은 펫배터리 리사이클과 전구체 양극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룹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원가 우위를 누리는 거는 당연할 것이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 광산부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관련된 회사들 좀 살펴봤고요. 성일하이텍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